네, 6단원 파트 넘어왔는데 118쪽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파트인데요. 자, 수능 기본 문제는 4개 다 쉬웠어요.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학습하는 데 좋은 문제였습니다. 해설 적어놨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건데요.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자, 대구, 청송, 포항이고요. 자, 그럼 가나다 어떻게 연결 지으면 되느냐? 자, 다는 보시면 총 부양비가 제일 높죠. 어디겠어요? 자, 노년층 인구가 많아서 총 부양비가 높은 촌락의 특징을 가진 청송이 되는 거고요. 자, 가, 나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100을 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100보다 낮거든요. 그럼 제조업이 발달한 포항이 성비가 더 높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가 대구가 되는데, 자, 대구 보시면 총 부양비가 제일 낮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구가 청장년층 인구가 셋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셋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총 부양비도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번 선지도 보시면은요,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나이다라고 해놨는데 반대로 써놨죠.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총 부양비가 제일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 같은 경우에 이 중위 연령은 고령화가 심할수록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우리나라 인구 변천 나타낸 거고요. 자, 가가 출생률이고 나가 사망률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가 이제 쉬웠어가지고 이제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은 적어놨으니 참고해 보시고. 자, 4번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각각 서울, 전북, 충남 중 하나인데요. 총 인구 변화,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9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들의 상대값이거든요. 자,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쭉 감소하다가 가파르게 유일하게 인구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셋 중에 어딜까요? 충남이죠. 수도권 이제 공업이 분산되고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가가 충남이고요. 인구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다가 전북이 될 거고 나가 서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령층별 인구 비율도 보시면요, 전북이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이제 보면요, 기억 얘가 틀렸죠. 나는 수도권 맞는데 다는 호남권이고요.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이 맞는 설명이죠. 나는 다보다 총인구 많고요. 가나다 중 총부양비 가장 낮은 곳 나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근데 이거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곳 이거 대체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 하는데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보시면요, 나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셋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럼 총부양비가 당연히 제일 낮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실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였는데요. 자, 얘도 그 인구 중심점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복습할 때 풀기 좋은 문제이고요.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가지고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의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신의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신의주와 포항을 잇는 선을 연결해보면 대각선으로 그릴 텐데 그게 우리나라 북동부랑 남서부 인구 희박지역, 인구 밀집지역을 약간 구분하는 선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 보니까 경기, 세종, 울산, 전남입니다. 자, 그리고 연령층별 인구 비율은 A, B, 청장년층으로 이제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가가 눈에 띄네요. 성비가 제일 높아. 어딜까요? 울산이겠죠. 가. 자, 그리고 라 보시면은요,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거든요. 셋 중에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딜 수밖에 없어? 네, 세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라가 됩니다. 그럼 A, B도 풀린다. 자, 세종 보시면은요, A가 적고 B가 많죠. 그러니까 즉 A는 노년층 인구, B가 유소년층 인구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라다 판단해야 되는데요. 다는 인구 증가율이 더 높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다가 경기가 되는 거고요. 나가 전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가는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맞죠? 이거 수와 비율의 차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세종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겠지만 숫자 자체는 인구가 100만 넘는 울산과 인구가 40만 정도 되는 세종, 그럼 유소년층 숫자 울산이 더 높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다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다는요, 청장년층 인구가 나보다 많아요. 그럼 총 부양비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라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제조업이 그나마 좀 더 발달한 데는 세종이 아니라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가나다라 중 총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라이다. 다 경기가 총 인구 제일 많죠. 5번은 반대로 써놨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인구 특성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권역 3개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제시해준 게 노년층 인구 비율이랑 인구 순 이동입니다. 자, 인구 순 이동이 요 0을 기준으로 이제 남의 값이면 유입이 활발한데요. 그럼 다는 유입이 활발한 곳이네. 셋 중에 어디겠어? 다가 충청권이죠. 자, 그럼 가, 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노년층 인구 비율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나는 거 나입니다. 그럼 어딜까요? 고령화가 되게 심한 호남권이 되겠죠. 호남권. 나머지 가가 영남권이 됩니다.
자, 그럼 선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행동 중심 복합 도시 맞죠? 니은 가는 나보다 지역내 총생산이 많다 맞는 소리죠. 자, 디귿 나는 다보다 2022년 총 인구가 많다. 예, 틀린 말이고요. 자, 가나다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일단 지도에 표시된 지역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고양이고요. 얘는요 화천입니다. 여긴 어디야? 포항이 되겠고요. 여기 어디죠? 네, 무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비와 노령화 지수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 얘는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을 1로 했을 때 이제 상대값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게 가네요.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으려면 셋 중에서 가장 촌락의 특성을 띠는 이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아무래도 무주 아니면 화천인데요. 자, 가를 보시면은요. 또 성비를 봐봐. 자, 가는 성비가 이제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즉 여초 지역인 특성이고요. 노령화 지수가 되게 높아. 그러면 무주, 화천 중에 무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 화천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성비 자체는 또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비가 제일 높은 라가 어디겠어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 두 번째로 높고 화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고향과 포항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노령화 지수가 더 높고 다는 노령화 지수가 더 높고요. 성비도 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포항이 다가 되겠고 고향이 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보면은요. 1번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을 겁니다. 2번 나는 다보다 총 인구가 많을 거고요. 3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을 겁니다. 4번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왜냐면 노령화 지수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5번 가라는 군이 되고요. 나다시 맞습니다. 정답. 자, 5번 문제인데요. 세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겁니다. 2001년, 2011년, 2010년 이제 순서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경기, 충북, 부산입니다. 자, 먼저 가장 이제 오래전 시점부터 보자면은 가. 2001년에 이제 순 이동률 이제 자연 증가율 매우 높았다가 11년에 뚝 떨어지고 그리고 21년에 보시면은 순 이동도 높고 자연 증가율도 역시나 0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지역이네요. 21년 시점에서도. 셋 중에 그런 특성이 나타날 만한 지역이 그쵸? 가밖에 없죠. 순 이동률 제일 높고 셋 중에서 21년에 유일하게 자연 증가율이 양위값이잖아요. 그러면 가가 경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 다 중에서 나 보시면은요. 나는 자연 증가율이 이제 21년 시점이 되면은 0 아래로 떨어집니다. 즉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지만 순 이동률은 높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 충북이 되겠죠. 그러면 다가 자연스럽게 부산이 될 거예요. 부산은 이제 교외화 현상 때문에 이제 계속 순 이동도 마이너스가 나타나고요. 자연 증가율도 이제 자연적 감소가 이제 나타나는 지역이죠. 고령화 현상이 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2011년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많은 지역은 가이다라고 해놨는데요. 자, 얘는 다가 되겠죠. 자, 전입자가 전출보다 많다는 건 반대로 썼는데 미안.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많다는 건 순유출이에요. 유출이 많은 곳이에요. 2011년 시점에 유출이 나타나는 것. 즉 2011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순이동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 여기. 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21년 나는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많다. 자연적 감소니까 반대로 써야겠죠. 틀렸고. 자, 3번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 높다. 가가 더 높겠죠. 틀렸고요. 자, 4번 세 시기 모두 가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다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세 시기 모두 가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는 인구가 감소했죠.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인구가 증가했다는 건 자연적 증가도 있고요. 사회적 증가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적 증가가 되려면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사회적 증가가 되려면 유출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거 모두 만족하는 거. 가시기 보면은요 자연 증가도 세시기 모두 0보다 높고요. 순 이동률도 0보다 높아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야. 근데 다는요 자연 증가율이 이제 시기별로 가면은요 21년 시점이 되면 자연 증가율도 0보다 작고 순 이동도 0보다 작고 즉 자연적으로도 감소, 사회적으로도 감소, 즉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지도에 표시된 지역과 그래프의 가나다라 말을 이어야 되는데요. 5개나 줬네요.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서울, 경기, 세종, 전북, 제주입니다.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네요. 세종이겠죠? 자, 그리고 전북, 나 보시면은 5개 중에 총 부양비가 제일 높거든요. 유소년 부양비 이제 한 15 조금 넘고 총 부양비는 한 50 정도니까 노년 부양비가 5개 중에 제일 높겠구나. 그럼 나가 전북이 되는 거죠. 노년 부양비가 높은 거야. 자, 그러면 가 볼게요. 가는요 유소년 부양비도 떨어지고 총 부양비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총 부양비는 낮은데 유소년은 그렇게 많지 않아. 즉 청장년층 인구가 5개 중에 제일 많아. 하지만 유소년층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 서울이죠.
자, 그럼 이번엔 다 보겠습니다. 자, 다는요 가와 비슷하게 총 부양비가 이제 낮게 나타나는데요. 유소년 부양비가 제법 있어요. 그러면 다가 그치 경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라 같은 경우가 남는 라가 제주가 되는 거죠. 자, 선지 판단해 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노년 부양비가 낮다. 아니 높죠. 총 부양비는 비슷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잖아. 즉 노년 부양비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자, 2번 나는 라보다 총 인구가 많다. 얘가 맞는 설명이죠. 전북은 제주보다 총 인구가 많고요. 3번 라는 마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반대로 써놨겠지. 틀렸고. 4번 가 특별자치시 라 특별자치도 틀렸습니다. 자, 가나다라 마중 지역의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가가 아니라 경기가 되겠죠. 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